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차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고, 알트코인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잡혀진 시장입니다. 자, 이제 그 전에 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어차피 5월부터 조정이에요. 조정 및 하락 구간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중장기 포지션으로 잡혀 있다 그랬죠. 그럼 당분간 이제 비트는 못 가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5월부터 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6월에 와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이제 중동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부터 이거 예전부터 오랫동안 싸웠는데 또 다시 싸우고 있는 겁니다. 6월에 와서 보니까 하락이 되고 있잖아요, 시장이. 어차피 5월부터 조정이었어요. 5월부터. 왜? 비트코인이 못 갔으니까. 그 6월에 와서 하락을 만든 뉴스가 중동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게 싸움이 발생됐으면 시장에서 계속 반영이 돼야 되는데, 차트는 그냥 차트대로 가고 있고, 뉴스는 뉴스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뉴스가 뭔가 등장했으면 시장에 뭔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반응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어느 정도 소멸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는데 미국이 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또 폭격을 가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좀 쉬자 이래가지고 쉬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란에서 갑자기 선언을 해버렸어요. 핵 활동 중단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미국 쪽에서 더 이렇게 멘붕이 온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시장 상황에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차트에. 그러면 뭐 밀리든가 출렁이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악재로 작용해야 되는데, 그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얘는 얘고 얘는 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고질병 중에 하나죠. 과거부터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 비트나 뭐 아니면 중동 싸움에 대한 부분은 상승 시 뉴스가 등장하게 돼 있고요. 하락 시 뉴스 등장하게 돼 있고요. 횡보나 박스는 뉴스가 없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번 찾아보시면 대략적으로 나올 거예요. 어디가 비중이 많이 컸는지. 뉴스가 나오더라도 여기에서는 기존 뉴스가 계속 등장하는 거였고, 사실상 상승 아니면 하락 쪽에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약세 조정권에 머무르고 있고, 알트코인들도 살짝 눌리거나 아니면 그냥 뚫고 올라가는 코인들이 존재해요. 자, 그런데 오늘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코인 중에서 세이가 유독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오늘 썸네일에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전에 올랐던 코인들도 일치해요. 근데 이제 뜨고 있는 게 얘니까 얘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격을 대략 측정을 해봤더니, 현재 구간 420원부터 470원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조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만큼 이제 오른 상태죠. 기존의 타이틀이 뭐냐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다 급등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코인들은 지금 이렇게 밑에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정도 구간에서 올라갔다가 밀리고 있는데 저항 돌파가 안 돼서 그래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차트로 보게 되면, 지금 바닥에 있는 코인들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보면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서 바닥을 오가면서 머무르고 있고, 지금 세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왔다가 여기가 뚫려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죠. 여기 값을 420에서 한 470원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좀 있다고 해도 한 50원 정도? 50원 정도면 한 13% 정도 나올까요? 지금부터. 더 나올 수 있는 공간인데, 어차피 여기 찍고 나면 조정이 나올 겁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눌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만 떠버리면 세이 같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게 구간이 작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닥, 돌파 구간, 다음 구간, 정확히 따지면 이제 이건데,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거죠, 알트들이. 이번에 세이는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뚫렸고, 그래서 공간이 이만큼 급등이 된 겁니다. 중간이 비어 있어요. 이게 지금 중소형 코인들의 핵심 포인트예요. 최근에 올랐던 코인들 보면, 망가진 코인들도 다 포함해서 보면 이 공간을 메꾸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가서 보니까 11월에서 12월 자리가 된 거죠. 그것도 어느 정도 일치해서 맞아 떨어진 거죠. 뭐 마스크나 아니면 뭐 솔레이어나, 그죠? 뭐 그런 코인들 최근에 망가졌던 거
보면은 그런 사이클이에요. 세이도 마찬가지. 그럼 세이는 여기 맞고 이제 망가질 거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세이는. 왜냐하면 수급이 강세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길 맞고 나서 조정이 예상됩니다. 단기간에 이거 돌파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세이 같은 포지션이 등장했을 때 또는 이 코인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이 상당 구간 아까 420에서 470원 도달했을 때는 현금환을 해놓고 마디 구간을 활용해서 밀릴 때 재매수 관점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끌고 갈 건지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 코인은 아직 이게 뜨지 않았다면 이 구간이 뚫리는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바로 밑에 저항, 그죠? 이 구간이 지금 사실상 키포인트거든요. 여기가 뚫려버리면 대부분 중소형 코인들이 이게 범위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이는 사실 적어요. 20%대인데 이게 큰 거는 50%대까지 나오는 코인들도 있거든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간하고 세 번째 구간 이 사이에 대한 범위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봐야 되는 게 다시 마지막 구간 두 번째 라인이 뚫렸을 때 중간에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세이가 이제 대표적인 예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코인들은 올라가 줄 때 오히려 거래가 크게 붙지 않은 상태였고 얘는 지금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저항 뚫리고 마지막 구간에 오면서 여기 뚫린 거에 대한 거래량이 지금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조정 후 다시 눌림목 매수하면서 갈 거를 예상을 해 본다면 세이는 오히려 공략 대상이 되는 거고 대신에 가격이 420에서 470원 들어오게 되면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얘 쉬면은 쉴 동안에 또 다른 코인들이 움직이겠죠? 그런데 대표적인 게 왜 세이냐면 앱토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는데 돌파 실패입니다. 7,200에서 7,500원을 뚫어주지 못했어요. 히포 장중에 돌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거래까지 나왔는데 종가 한번 보세요. 확 눌렸죠. 어제 20% 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눌렸단 말이에요. 그냥 눌리면 지금 2단계에 대한 돌파가 확정이 된 걸까요? 안 됐습니다. 자, 알파코코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반등 나왔다가 다 밀린 코인들 보게 되면 모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카도 어제 잘 가는데 이게 다 바닥에 있다가 여기 두 번째 라인을 못 넘어가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봐야 되겠죠. 현재 알트 시장하고 알트 코인의 포지션, 현 위치하고 일치를 시켰을 때 여기 두 번째 저항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뚫는 거 그렇게 어렵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자리가 뭐 작년 12월 꼭대기 자리도 아니고 단순한 저항 위치인데 여기가 뚫리게 되면 매물대, 즉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다수의 알트코인들이 회전이 되면서 수급이 증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또 지수나 인덱스 포지션 자체가 상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굉장히 커요. 올해 가장 큽니다. 2015년도 이후로 가장 큰 포지션도 등장할 수 있는데 여기는 부담스러운 자리 정도는 아니거든요. 여기 바닥부터 두 번째 막대기까지 오는데 뭐 대부분 코인들이 막 50%나 30% 급등해야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만 해소가 되면은 상승 지속이 된다든지 아니면 수급이 유입이 돼서 급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점 하나 있어요.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 세이 보면은 지금 터지면서 거래가 동반이 되고 있어요. 분봉상에서도 보면 올라가 줄수록 거래가 더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기 거래보다 한번 올라왔을 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을 때 거래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근데 반면에 거래가 약해지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상승은 정말 잘 나오고 꾸준히 가는데 이런 식의 포인트가 나타나죠. 자, 기존에 이제 올라는 가주는데 거래가 없잖아요. 한 번에 뒤집어질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올해만 놓고 데이터를 짜보면은 이런 코인들 한 7개, 8개 나왔잖아요. 국내에서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결과는 다 뒤집어졌습니다. 수급 들어오면서 유지시켜준 코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나마 이제 정상적인 코인이 어느 정도 시세는 띄워줬다가 밀리기는 했는데 적정 구간까지 밀리고 더 이상 이탈이 되지 않는 상태에 온 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시 막 박살이 나서 바닥에 온 거는 이런 식의 포인트, 즉 거래가 유지되지 않는 코인은 반드시 망가질 거고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세이 같은 케이스는 아예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쉬었다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세이는 이제 조정 단계에 거의 들어갈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신규 관점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되고 반드시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분봉상 놓고 보더라도 단기 포지션으로 온다 그러면 최소한에 350에서 360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60원이 빠져야 되니까 오늘 올라간 거 전반적으로 다 반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사볼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닌 거죠. 단기 상승도 컸고 밑에서 보게 되면 최근 저점에서 고점까지 봤을 때 94% 올라갔습니다. 이거 일주일 걸렸어요. 100%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코인들도 어느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지 상승 포인트가 강하게 나타나는 코인들을 주시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코인이 그동안 너무 못 갔는데 갑자기 터진다면 2단계 구간만 넘어가도 이렇게 큰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트코인을 쉽게 버려버리면 이런 형태가 올 거고, 너무 뉴스에 집착을 하다 보면 다 놓치는 시장 상황이 올 거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